대표팀 임시감독 면접 진행. 포엣은 서류 탈락. 외국인 5명.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면접. 포엣은 서류 탈락. 포엣 감독. 대한민국 임시감독에 지원했다가 서탈.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 뭐야? 서탈을 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야 일본에서 유력하다며. 그래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했잖아. 야, 우리 야 유력하다며. 여러분 우리 말이 맞았지? 내가 그랬잖아. 이거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유력한 게 가짜 뉴스라고. 무슨 유력하냐고. 아직 서류도 안 유력한 받는데. 할 수가 없었고. 근데 그때 하고 분위기상은 초반엔 좀 그래도 포엣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런 들었는데. 분위기는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뭐 진혁이가 좀 설명을 잘 할 건데 지난주 한 목금 정도라고 봐야 돼. 금요일 정도라고 봐야 되나? 좀 얘기가 좀 들리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뭐 뉘앙스 진행 설명을 하면은 제가 또 부가세는 설명을 할 건데. 오케이. 그러면 잠깐. 일단 요 기사의 흐름부터 한번 좀 네. 잡아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아래 뉴시스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대표팀 임시감독 면접 진행. 포엣은 서류 탈락. 위에 뉴스원 외국인 5명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면접. 포엣은 서류 탈락. 자, 둘 다 서류 탈락했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 먼저 두 분은 현재 기자시니까 팩트체크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진짜 포엣이 지원을 했고 진짜 서류 탈락을 한 게 맞습니까? 지원했고 서류 탈락 맞습니다. 어머. 자, 우리 그러니까 협회에서 확인을 해주진 않아요. 네. 아, 공식적으로 뭐 협회가 돌렸어요. 보내지 네, 않는다. 협회도 지금 사실 전화가 잘 안 되고 있긴 하고 왜냐면 어쨌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뭐 문자 공지를 했지만 탈락한 사람과 이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가 협회의 지금 딱 생각이어서 협회가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했어? 근데 어쨌든 지금 포엣 감독은 어쨌든 한국에서 좀 1년을 생활했고 또 뭐 에이전트 또는 이런 측들이 좀 있죠. 아,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팔버드도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지원한 거 맞고 서류 탈락한 것도 맞다? 네. 둘 다 똑같네요. 자, 지금 두 기자분이 서류 탈락한 거 맞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자 오늘 축구협회가 점심 정도에 이런 문자를 매체에 공지합니다. 미디어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지! 남자 A 대표팀,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임시감독 선발 관련. 지난 주말 지원자 서류 전형 완료. 가로 열고 서류 적격 심사 및 결과 검수. 이걸 통해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류 쫙 다 봤어. 검수까지 다 봤고, 그래서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통보했어. 이겁니다. 그죠? 이 내용이. 그러니, 지금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런 거죠. 포엣 감독이 불합격 문자를 받은 거야. 야, 이거 이상하다. 그죠? 우리도 보면. 메일이 왔을 겁니다. 아마 메일. 뭐 메일이 갔거나 그런 거. 대한축구협회에 지원해주신 그 기와는 뭐 귀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맞아. 하지만 귀하의 열정을 우리가 다 담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자 보는 거 영어로 보내는 거지. 그치. To poet, I'm sorry to hear that 막 보내는 거야. 그러면 포엣이 보고 뭐야 내가 서류에 떨어졌다고? 막 이런 거지. 야 한국 미디어 기자들 아는 사람이 돌려 나 떨어졌다고.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상당히 다 알고 있더라고요. 떨어졌다는 걸. 자,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원한 거 맞고 서류에서 근데 서류에서 포엣이 서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지원했길래 일단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또 물어볼 텐데 먼저는 바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서류에서 탈락한 겁니까? 포엣이. 포엣 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감독도 했고요. K리그 와서 전북현대를 오자마자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포엣은 지난 홍명보 감독 할 때도 최종 3인 안에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맞죠? 네. 이런 포엣인데 왜 이번에는 서류에서부터 그냥 입국컷이 돼버렸습니까? 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당연히 그 이유는 서류를 탈락시킨 그 정강이잖아요. 거기만 알겠지만 전력감각위원회.
제가 이거 조금 알아보니 그 포획 감독 자체보다는 그 코치진에서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코치진의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임시 감독을 뽑는 거긴 하지만 임시 감독 혼자서 서류 내는 게 이력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으로 몇 들어가. 명 이상 내야 돼요. 너 어떤 사단을 꾸릴 거야. 골키퍼 코치는 누구? 뭐 예를 들면 피지오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몇 명 코치진을 넣잖아요. 그 코치진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다? 뭐 감점 요인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오케이 승인해주기엔 리스크가 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뭡니까? 그 전북 현대 지난 시즌 우승을 했을 때 거스포획 감독의 오른팔이죠. 타노스 코치. 타노스! 그쵸. 난리가 났었던 그 타노스. 근데 타노스 코치가 지난 시즌 말미에 좀 불미스러운 일에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우리 심판에게 심판과 이게. 눈 찢었다 이거. 그래서 결국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줬죠. 인종차별 맞다. 인종차별 맞다라고 그 낙인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줬고 그거에 약간 반발을 하면서 나가버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뽑고 있는 위치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의 코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감독의 코치가 인종차별의 이력이 있으면 그거를 쉽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것 제가 확인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벌을 줬던 주체가 축구협회인데 대한축구협회인데 내가 그거 야 인종차별 너 큰 문제다 징계 줬는데 그 사람이 1년 뒤에 왔는데 오케이 괜찮아 그거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그 부담감 그 리스크 그것도 하나 진짜요? 그것도 하나 있었던 거죠. 그 그 여러 개 중에 요인 중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어쨌든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의 평가 시스템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홍명범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때 포에슨도 살아남아서 후보에 갔잖아요. 그때라면 어쨌든 정성평가죠. 그러니까 직접 서류를 받아서 그때도 전광희들끼리 모여서 1차, 2차, 3차 엄청 토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야, 포에 맘에 드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서로 막 하고 어떤 게 장점이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토지를 해서 하나하나 제거해서 올리는 과정 중이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일주일 만에 정수화하진 않았지. 그쵸, 쉽게 얘기하면. 정수를 해보고.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긴 했어요. 네. 뭐 중간에 있다 없다 뭐 갖고. 근데 그런 상황 정성평가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평가를 그렇게 해왔다면. 가치평가.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공정성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약간은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이 감독에 대한 평가들을 각 항목별로 점수로 이제 책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하도 그냥 야 니네 근거 있어 뭐 있어. 공정성이 너무 없다고 하니. 감독가 뽑을 때 그거 못 냈잖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런 항목별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네. 항목별 점수화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은 건 진영이 들은 게 사실 이제 맞고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또 조금 더 추가되면 그 부분 항목 중에 하나 중에가 이제 당연히 사단이 나올 텐데 그 사단에 대한 코치진에 대한 점수가 타노스뿐만이 아니어도 좀 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체 코치진. 그 얘기는 한 금요일부터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진들의 경력과 이런 이력도 굉장히 꼼꼼하게 점수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최종 시스템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누가 다 들어갔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저희는 알 수. 협회는 일단은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항목별로 뭔가 평가를 했을 때 이 코치진의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려지기는 그러니까 포획 감독이 외국인 코치진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뭐 타노스 정도는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 뭐 근데 이미 전북에 있었던 그 사단. 코치들을 그렇죠. 데리고 오는 거니까. 아들도 있고. 있었잖아. 아들은 전력 분석관. 그렇죠. 분석 그리고 코치. 보도가 나온 건 이런 이동국, 최은성 이런 그렇죠. 이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 단순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동국 코치의 그런 경력들이 조금 논란이 좀 되긴 했죠. 코치의 경이 좀 코치의 근데 경험이 그런 거를 종합적인, 그러니까 타노스 당연히 뭐 대표 요인이었을 거고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다른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최종 5인에 들어갔던 사단들의 코치는 경력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만 딱 보고 예를 들면 평가를 해서 그냥 약간 정선 예전 방식으로 포엠만 보고 예를 들면 감독. 그러니까 꼭 사단까지 다 해서 그냥 전체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이런 걸 항목으로 두지 않고 전체로 보면 포에서 떨어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값이 워낙 제가 크니까. 알기로는 포획 감독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왜냐면은 나는 내 경력과 다른 분들 경력은 진짜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북을 우승시킨 감독이고, 그러니까 팬들도 지금 우리가 아까 타노스 얘기를 하니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어쨌든 대박인데,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이게 뭐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문이야. 이게 사실은. 그렇죠. 지금 다 왜 왜냐면 막 취재된 내용을 그러니까 100%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점수를 딱 평목을 했을 때 코치진에 대한 점수 낮으면서 이게 확 깎인 거죠. 전체가 그러면 깎여버렸구나.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끝난 거잖아요. 이 서류 평가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쉬웠던 거죠. 그냥 점수 주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포엣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한 얘기에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 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목별로 점수화했다는 얘기는 코치들도 나눈 거야.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공격 코치, 한 파트가 있겠죠. 뭐 공격 코치, 뭐 피지오, 전력 분석관, 그러니까 항목이 있어. 만약에 뭐 20점 만점이야. 뭐 감독 커리어에 얼마, 감독 뭐 성과 얼마, 뭐 지도 뭐라 그래, 뭐 지도 스타일 뭐 이런 거, 철학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겠죠. 다 넣겠지.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배점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목별 점수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포엣이 자기 커리어는 나는 너무 좋아. 난 성과도 많이 냈어. 그쵸. 근데 그게 갑자기 그 항목이 1000점일 수는 없잖아. 그걸만 평가할 수는 없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마치 모든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대충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언제 많이 하냐면 저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주하려고 공개 입찰 같은 거 걸면 항목별 점수화해서 막 매겨버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항목별로 비슷한 배점을 줘요. 근데 이제 그러면 포에 자기가 좀 유리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나머지 항목과 비슷한 배점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야, 그냥 감독 나 하나만 보면 성과만 보면 내가 서류 탈락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 한 입장에서는 이게 채점한 입장에서는 야, 다른 항목도 우린 다 항목 점수화했어요. 그랬더니 코치나 이런 데서 너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합쳤는데 합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가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야기는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이야기 맞죠? 비슷한 얘기인데 이야기는.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항목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몰라. 뭐 협회도 좀 사실은 뭐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좀 들렸고 뭐 기자들끼리는 막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들렸고 그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저는 있었어?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다더라라는 얘기가 좀 듣긴 들었어요. 포에 쪽에서.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포엣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래도 저는 포엣이 서류 탈락은 크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성과를 냈으니까 한국에서 전북이라는 팀, 전북이 포엣 가고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진혁이가 얘기한 게 되게 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류 탈락까지 갈 정도였나? 그러면 이거는 아마 아까 타노스라고 하는 코치에게 좀 결정적이었다. 그게 결정적이라고 하면 나는 그러니까 포엣 사단의 이런 설득은 될 구성원이 감독 포엣, 수석 코치 타노스, 공격 코치 이동국이었어요. 골키퍼 코치 최은성이었고, 네. 그다음 디오고 포엣이 전술 코치였어. 아들 그 마동석. 그 다 이건 취재를 한 거구나.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어. 주식 이거. 왜 내가 하면 이거 다 떨어지냐. 그거 몰라서 그래요? 뭐. 박 의원님 왜 잉글랜드랑 프랑스가 떨어졌겠어요 월드컵에서? 그 유니폼 입고. 그럼 주식도 이게 나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당연한 거죠. 주식에도 달수력 있어? 근데 얼마나 잃었는데요? 한 500만 원이 너가 넣었는데 지금 30% 빠졌어. 이게 이러면 최대 내가 지금 얼마 이거? 한 132만 원에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본전 찾게 해드릴까요? 진짜? 예. 진짜 해줄 수 있어? 해줘! 간단해요. 3년에 한 번 비교원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새로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우와, 그럼 최대 132만 원이야? 딱 이런 돈 그대로죠. 진짜. 그리고 그 인터넷 가입하고 스탬프 통신소만 변경하면 또 이 최대 30만 원도 준다며. 근데 내가 연초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 했었는데 그 부모지가 대신 해가지고 나 그 돈 줘라. 미쳤어요? 해줘! 미쳤나 진짜. 해줘! 왜 이래? 해줘! 부모지 해줘! 60만 명이 누적 가입한 비교원은 믿을만합니다. 1670-2521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하고 소개한 친구가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제 타노스 그게 조금 더 결정적이었다. 아, 그러니까 자 봐요. 그 장면이 인종차별이었냐 아니었냐는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축구협회 판단이 옳았냐 뭐 잘못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그때 판정을 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징계까지 줬던 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현재를 놓고 보면 야 내가 그 문제 있다라고 거의 내쫓다시피 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그것도 다른 이슈가 아니고 인종차별 이슈인 사람 우리 손으로 뽑는다? 이거에 대한 정치적 무슨 여러 가지의 부담이 있었겠다. 그렇죠. 그러면 약간 그래서 와. 이거를 포회 측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미 지난주 서류 이미 끝나고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뭐 상대 쪽 그러니까 왜 에이전트 여러 명이잖아요. 아 그치 또 다른 에이전트들 감독들은 다 따로 에이전트도 있으니까 있고. 다른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저거 실수한 건데 라는 얘기가 좀 많았다. 예. 아 그러니까 그 포회하고 같이 막 원서를 냈던 감독들의 뭐 에이전트들이 여러 감독이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그 뭐 다른 에이전트도 있고 관계자들도 있는데 아. 그때 포회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 그 부분은 좀 실수하지 않았을까? 아, 그 라이벌 감독의 에이전트들은 저거 저렇게 사단 꾸리면 안 될 텐데. 조금 실수가 있었던 실수한 것 것 같은데.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근데 사실은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서류 불구하고 탈락까지는. 그래도 포회로 가지 않겠나? 아,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름값이 워낙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 요소 중에가 이제 그 코치진이 뭐 타노스가 결정적이었다 얘기했고 그거고 여기에 다른 것도 조금은 아마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 이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오, 그렇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 인종차별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이건 심판들의 잘못이다 기사도 많이 쓰고 열도 내고 했던 사람인데 저희 달순에도 네. 이건 너무 그 타노스 코치의 인종차별인 잡니다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쨌든 낙인을 씌웠잖아요.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이제 그 자기가 하기에는 이제 그렇지. 했고 제가 이거를 이 서류 탈락하고 포획 감독의 반응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진짜 많이 했네. 우리가 이제 성공을 위해서 좀 그 대한민국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다. 와, 좀 아쉽다. 이게 어쩔 수 없다. 좀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이게 글로만 표현되지 않는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이제 그게 좀 있었던 거야. 진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지난번 한번 잡긴 했는데 한번 바로 잡긴 했는데 이동국 그 디렉터가 수석 코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코치였고 롤도 그러니까 원래 떨어지긴 했지만 바로 잡아야 되니까 포획 감독은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중요한 건 뭐고 그걸 위해서 이동국이 그걸 역할해주는 코치였으면 좋겠다. 수석 코치 말고 그건 잘못된 오보고요. 그러니까 이동국 디렉터는 공격 코치로서의 역할을 제안했던 거고, 근데 사실 이동국 디렉터가 선수 시절에 굉장히 뭐 실력이야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의 잘했던 게 이제 그 전북에서 선수들 융합. 맞아. 뭐 어떤 선수가 한 명이 막 이렇게 취무르게 있으면 야 쟤 뭐야? 그 직접 얘기는 안 해. 밑에 이제 그 뭐 최철순이나 이런 그런 급의 선수. 야 철순아 쟤 오늘 데려와봐. 그러면 딱 밥 먹으면서도 왜 그래 요즘에 다독이고 야 뭐 같이 하자. 위트 있게도 얘기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그랬다고 잘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부 단합을 잘 냈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또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대표팀 최근 내에서도 대표팀의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깔아앉아 있을 추스려야지. 네, 그거를 추스를 수 있는 역할도 조금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방송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포획 감독은 현재 당장은 특히나 이번엔 임시 감독이기도 하고 평가전이잖아. 당장 한국 대표팀에게 필요한 거 무슨 전술 이거보다는 팀을 추스리고 조금 이렇게 집중력이 이완돼 있는 걸 다시 붙이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하기엔 내가 또 잘 알고 있는 이동국 또 한국 선수들 잘 알고 있는 이동국 와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 역할을 원했었다는 거야. 그리고 포획 감독도 갑자기 이제 대표팀 감독을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사단을 꾸렸어야 되잖아요. 이동국 코치한테 진짜 이제 부탁을 했었지만 이동국 디렉터는 포획 감독이 만약에 이건 임시 감독 하고 6경기 하고 정식이 되더라도 같이 안 가는 거였어요. 아 정식까지는 안 하고. 임시 체제만 함께 하는 거예요. 원래 약간 급한불을 꺼주고 가겠다 이런 거 이런 급한 불 의미였구나. 끄기 위하니까 잘하는 오케이. 부탁 좀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이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동국, 어쨌든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이동국 코치 어쨌든 공격수가 공격 코치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동국 코치 디렉터가 사실 전북에 그런 분위기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 닭공과 이런 선수들 끌어오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전북도 사실 이동국 전후는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 그럼 포에스는 어쨌든 탈락했고요. 서류에 합격한 사람이 다시 한번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5명이고 아니 기사 앞에 기사. 제목. 예. 자, 5명이고 그 5명은 모두 외국인 감독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5명은 맞다고 저희가 확인했는데 아, 그 5명? 5명이 다 구체적인 인물 누구 하는 계속 돌려봐도 안 나오더라고. 저도 마찬가지. 계속 돌려봤는데 안 나와. 그 5명이 그러면 국적이 외국인이다는 맞아요? 그런 외국인 얘기는 또 5명. 이게 또 협회가 좀 확인을 안 해주니까 아, 좀 확인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너무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미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5명. 그렇게 확인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5명이 당연히 누구인지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써 왜냐면 다 기사 보고 쓰시는 거거든. 예를 들면 지금 기사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3명 다 현재는 스페인이네. 스페인 출신의 도메네크 토렌트 그 과르돌라 감독 오른팔. 맨시티에서 수석 코치했던. 그다음에 역시 스페인 출신의 헤수스 카사스. 카사스는 워낙 또 유명한 이라크 우리가 대표팀 아실 했죠. 거고 잘. 여기도 예전에 바르셀로나 스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국대 코치하기도 했었고요. 또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 여기도 그 스페인 국대하고 로마 시절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서 코치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름들을 얘기하잖아.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죠. 이 5명 중에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건. 뭐 근데 지원한 건 맞고 지원한 건 맞아요? 네, 지원한 건 맞고 근데 이 감독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유력한 후보인 건 또 맞으니까 좀 추측해서 좀 기사가 나오는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3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들은 지원한 것까지는 확인, 왜냐하면 에이전트들이 확인시켜 주니까 그거는 그쵸. 협회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감독 넣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아는 기자들도 있겠죠. 뭐 더 취재를 했는데 오케이. 근데 저희가 확인 안 한 걸 또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지원한 거는 맞는데 이 셋이 다 들어가 있는지. 살아남았는지는 잘 모른다. 근데 굉장히 유력해 보이긴 하죠. 토렌트 감독은 확실하게 지원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허. 그리고 토렌트 감독은 한국 축구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멕시코 몬테레이 하다가 잘렸잖아. 그리고 무직이야. 대한민국 대표팀이 클린스만 이후에 후임 뽑을 때 그때도 지원을 했었어요. 맞아. 좋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전북현대 감독 모집할 때도 이력서를 낸 그래? 이거 확인했어요 제가. 전북현대 전북대까지 넣었었어. 예전에 아마 그러면 그때는 K 축구를 엄청 좋아하네. 우라이스 감독 뽑았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좀 됐네. 네, 좀 됐어요. 좀 됐어요. 엄청 좋아하네. 전북현대에도 이력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3명이 어쨌든 뭐 후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굉장히 전술적으로는 꽤 능력이 있는 감독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요 얘기하면 또 뭐 지금 모레노 같은 경우는 실패했잖아요. 뭐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전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뭐 포획 감독도 물론 잘하지만 우리가 전북 축구도 보면 뭔가 막 전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약간 조금 롱볼 좀 섰고. 선굵은 축구.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대표팀에 맞을까? 이거는 뭐 어떤 협회발 또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계자들끼리 얘기했을 때는 포획 축구가 물론 전북에서 잘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팬들이 또 워낙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대표팀과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강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만들어가지, 그러니까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그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토렌트도 불법이라는데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만약에 저 3명이 만약에 정말 이 5명에 들어와 있다면 축구 스타일이라든가 철학, 뭐 게임 모델들은 또 대표팀과 부합하면 좀 있다. 스페인 출신들이 또 그쵸, 바르셀로나나 그쵸. 펩 이런 영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과거 축구로 좀 우리가 막 선굵은 원톱들이 있고. 그거 우리 이제 하면 안 돼.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국이라도 있고 김신욱이라도 이런 대표팀이었다면 또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확실한 타깃 그래서 스트라이커가 뭐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또 뭐 만약에 3명이 들어가 있다면 뭐 그런 평가들이 또 나오는 것도 좀 일리는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레노 감독 관련해서는 그 관련 기사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팀 이끌 때 챗 GPT의 훈련 모델 물어봤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나 그것까지 아니다. 이거 너무 지금 기사들이 잘못 나온 거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그거는 나중에 되면 또 왜냐면 저희가 거기까지 가는 거 너무 많아. 모레노를 지금 분석하자 아니, 이러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 아직. 맞아. 확실하진 않아.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모른다 5명은. 요건 그러면 일단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일정은 앞으로 일정 보여주세요. 자, 이제 8월 9일날 서류 접수 마감했던 거고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 주말 합격자 불합격자 통보한 거 여기까지 끝난 거 2번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냐? 저 3번부터 갑니다.
이번 주 8월 셋째 주 이번 주입니다. 이게 이번 주죠. 합격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서류 합격자. 근데 저기 온라인 면접 진행이라고 협회가 알렸거든요. 그거 봐서는 외국인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국내 지도자면 직접 만났지. 직접 만나서 온라인으로 해. 예, 저 온라인 면접 진행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닌가? 하고 또 직접 만나면 또 그것도 어디서 만날 거야? 또 그것도 또 어디서 만났냐 또 요건- 그래서 그냥 다 온라인 돌렸나? 네, 이건 합리적 추측입니다. 온라인으로 면접 진행하기로 해서 혹시 외국인 아닐까? 뭐 5명 이런 거고요. 어쨌든 굉장히 또 취재력 좋은 또 기자들이 그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나오겠죠, 또.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끝나면 이번 주에 온라인 면접 진행하면 다음 주에 협상 순위를 확정을 하고 협상을 개시한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1순위 만나서 협상해보고 안 되면 2순위, 2순위 안 되면 3순위 이거 한다는 그렇게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 무슨 대학 같다 저거.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달 말,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얼마 안 남았어 A매치가. 경기야 경기. 아니 감독이 선수가 누구인지는 알고 뭐 자기 방이 어딘지 알고 경기 나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전개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요건 제가 살짝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감독을 뽑는 단위가 축구협회에 전력 강화 위원회입니다. 근데 전력 강화 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조금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력 강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위원장은 현영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원들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 이랜드 김도균 감독, 전 울산 전력 분석관이었던 김종진, 전 천안시티 감독이었던 김태완, 현재 K리그 기술위원장인 김호영, 현재 K리그 기술위원인 박충균, 현재 여자축구 WK리그 문경 상무감독인 이미연, 여자축구 선수로 월드컵까지 나갔던 전가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약간은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K리그 목이 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실업목, 여자축구의 목, 아마추어 목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이렇게 배분을 해서 구성되는 경향성들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마 제가 맞다면 17세 이하는 기술위원회한테 맡겼을 거고 왜냐하면 기술위원회는 좀 장기적인 한국 축구의 기술이 어떻게 가야 돼 이걸 하는 거고 전력강화위원회는 각 연령별 우리 많잖아요. 23세, 20세 이런 뭐 A팀도 마찬가지고 여자팀도 여기서 모든 이런 대표팀의 감독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를 조금씩 아는 사람들을 다 앉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러니까 어떤 게 되냐면 특히 이제 나는 최소한 국가대표팀 있죠. A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뛰는 이 A팀은 조금 전문화, 특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어떨까? 전력강화위원회 안에서도 뭐 소위원회, 뭐 이름은 뭐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 인재풀을 포함을 해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좀 넓게 볼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 집단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 예전에는 좀 그런 방식 좀 있었어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할 때 문제가 됐던 박주호 위원이 그 얘기 한번 했잖아. 어떤 감독을 추천했더니 제시마 씨. 제시마 씨를 내가 추천했더니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더라. 저는 지금 누가 외국인 감독이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아까 이름을 쭉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분들이 볼을 차거나 현장에 있어서의 그런 전문가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 지도자를 포함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서류나 혹은 이 사람을 알려면 게임 플랜이나 전 세계적 어떤 전술적인 트렌드나 이런 걸 다 훑은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돼 있나?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도 외국인 지도자를 포함을 해서 계속 논의를 할 텐데 조금 우리가 A팀 국가대표팀을 뽑는 감독을 뽑는 요 위원회는 조금 더 전문화시킬 수 좀 더 있게. 넓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조금 유럽 축구를 좀 더 잘 아는 전문가들 한두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도.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전 때는 박조라든가 이런 어떤 유럽에서 들어갔었죠. 활동하는 선수 감독 출신들이 있었기 출신들. 때문에 좋았는데 뭐 근데 그때도 잘 안 됐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지금 그쵸 조금 전문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유럽을 경험했던 우리 선수들 많잖아요. 근데 지난 그 박조가 지금- 그런 역할 했던 것처럼. 지금 정건이가 이제 어쨌든 요것만 하고 아마 끝날 해산- 거예요. 해산해야 해산이에요. 될 거예요. 예, 맞아. 왜냐면 해산이지. 지금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임시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뭘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뭘 하려면 막 괜히 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비판받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집행부가 없고 사실상.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꾸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렇죠. 새로 만들어질 집행부가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것도 혁신 작업도 하고 인적 교체도 좀 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마 다음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면 바뀔 거예요. 저도 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구성을 할 때 전문화- A 대표팀을 할 때는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